안녕, 이해해준 온술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3강.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이 오늘 읽은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소설 초반이라 계속해서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와 환경, 그리고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날 나갈 낚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 노인의 오두막으로 어구를 나르는 노인과 청년, 그리고 노인이 사는 오두막 묘사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요령이에요. 요령의 뜻은 다양한데 오늘 이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 가장 기묘하고 으뜸이 되는 골자나 줄거리. 여기서 기묘하다는 건 중요하다는 걸 뜻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묘한 이치. 그리고 세 번째, 적당히 해 넘기는 잔꾀. 그런데 잘 보세요. 같은 단어인데 서로 충돌하는 것 같은 뜻이 있지 않나요? 의미가. 충돌한다기보다 뭐랄까, 좋은 의미와 좀 나쁜 의미가 섞여 있다? 꼭 필요한 이치는 좋은 뜻 같고 잔꾀는 좀 안 좋은 뜻 같지 않나요? 한 단어가 갖는 뜻으로는 서로 안 어울리는 조합 같지만, 그런데 각각 알맞은 상황에 딱 맞는 말처럼 들려요. 이미 우리한테는 익숙해서 그런 걸 거예요. 좋은 의미로는 글쓰기 요령을 터득했다. 그리고 나쁜 의미로는 요령 좀 피우지 마.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죠. 2. 투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물속에 넣어 침 또는 그물의 하나를 투망이라고 해요. 하나는 동사의 명사형이고 또 하나는 물건을 지칭하는 용어네요. 그러니까 물속에 넣어 친다, 그물을 치다, 이런 걸 투망이라고 하고, 아예 그물의 종류, 그물의 하나를 또 투망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3. 유품. 고인이 생전에 사용하다 남긴 물건이에요. 그렇다면 고인의 뜻은 뭘까요? 고인은 죽은 사람을 뜻해요. 가끔 TV나 영상 또는 글에서 고
땡땡땡 라는 말을 듣거나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고 누구누구라는 그 말은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5. 선반. 물건을 얹어두기 위하여 까치발을 받쳐서 벽에 달아놓은 긴 널빤지. 집을 둘러보면 어딘가에 설치된 선반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까치발은 뭘까요? 까치발 잘 알고 있죠? 까치발은 발 뒤꿈치를 든 발. 우리 키보다 높고 손을 뻗어서도 잘 닿지 않는 곳에 어떤 물건을 집을 경우에 발 뒤꿈치를 들잖아요. 그 든 모습, 그 발을 까치발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선반이나 탁자 따위의 널빤지를 버티어 받치기 위해서 수직면에 대는 직각 삼각형 모양의 나무나 쇠를 까치발이라고도 한대요. 선반 보면 벽과 선반 사이에 삼각자처럼 되어져 있는 물건 있죠? 그게 바로 까치발이라는 거죠. 오늘도 재미있는 문장 교정 시간이 왔습니다. 화면에 나온 문장을 공책에 먼저 옮겨 적으세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문장을 고쳐보세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잘 고쳤나요? 이 문장은 부사 거의만 위치를 바꿔도 뜻이 같은 다른 문장이 돼요. 볼까요? 이 거의를 여기에 넣는 거예요. 거의. 이걸 빼고 그러면 돛대는 요거를 빼고 돛대는 오두막 안에 있는 방 하나의 길이와 거의 맞먹었다. 어때요? 둘 중에 뭐가 더 낫나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글을 쓸 때는 이런 미묘한 차이를 두고서도 고민하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더 나은 문장을 선택해서 글을 완성하는 거예요. 방 하나는 방 한 칸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맘먹었다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비슷했다. 비슷하다는 우리가 주로 모양을 비교할 때 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고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돛대는 거의 오두막 안에 있는 방 하나의 길이와 맞먹었다 라는 문장을 돛대는 거의 빼고 돛대는 오두막 안에 있는 방 하나의 길이와 거의 맞먹었다 라고 고칠 수도 있고 돛대는 거의 오두막 안에 있는 방 한 칸의 길이와 맞먹었다 라고 해도 되고 돛대는 오두막 안에 있는 방 한 칸의 길이와 거의 맞먹었다 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비슷하다도 마찬가지죠. 이 문장 안에 비슷하다를 넣어서 비슷했다를 넣어서 고쳐보면 되죠. 그러면 몇 개의 문장이 나오잖아요. 이 중에 가장 나는 이 문장을 쓰는 게 가장 좋아 보여 라고 하는 문장을 선택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고친 문장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음 문장, 이번에도 화면에 나온 문장을 먼저 공책에 옮겨 적으세요. 그리고 잘 한번 고쳐보세요. 이 문장은 어떻게 고쳤나요? 이 문장을 선생님은 이렇게 고쳐보면 어떨까 해요. 먼저 노인과 청년은 요 함께를 요 앞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과 청년은 함께 길을 따라 노인의 오두막, 여기는 오두막까지, 요거는 빠지는 거죠. 올라갔고 열려있는 문을 통해, 여기를 문을 통해 노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요 안에 여기를 노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때요? 그러니까 이 함께를 위에다 두고 오두막까지 올라갔고 문을 통해 노인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서는 집 안이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고쳤나요? 여기서 노인과 청년의 순서를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청년과 노인은, 또는 이 노인과 청년을 그들은 이라고 해도 돼요. 이 맥락에 맞춰서 필요하다면, 그게 괜찮다면. 실상 우리말은 대명사를 즐겨 쓰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란 말 대신에 노인과 청년이란 말이 더 좋긴 한데, 그들은이라고도 쓸 수 있고, 또는 그 둘은, 또는 두 사람은 이라고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고쳐보니까 선생님이 쓴 문장이 원래의 문장보다 조금 더 길어졌어요. 문장을 두 개로 만들고 그리고라는 올라갔다, 그리고 라는 접속 부사를 활용해서 이은 거죠. 이렇게 고친 문장, 원래 문장, 그리고 선생님처럼 고친 문장, 그리고 여러분이 고친 문장, 그리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여기 뭐 그들은, 또는 그 둘은, 또는 두 사람은, 그렇게 해서 여러 조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본인이 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선택해서 쓰는 거죠. 혹시 선생님 문장하고 또 여러분 문장을 섞으면 더 좋은 문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문장들,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고친 거 잘 이렇게 비교해 보고 더 좋은 표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학습 자세가 아주 훌륭한 자세예요. 어땠나요? 재밌죠? 교정이 이렇게 문장을 고쳐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 재미가 쏠쏠하니까 우리 친구들 또 계속 집중해서
잘 학습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오늘 3강부터는 여러분의 친구, 그러니까 다른 수강생의 교정 사례를 볼 거예요. 함께 보면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와 함께 학습하는 친구는 이렇게 고쳤구나 또 느껴보고, 여러분이 고친 문장과 직접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학습하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원래 문장이죠. 노인과 청년은 길을 따라 노인의 오두막으로 함께 올라가 열려있는 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 문장을 어떤 수강생이 이렇게 교정했어요. 길을 따라를 빼고 여기에 함께,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함께를 이쪽으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자리 바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과 청년은 함께 노인의 오두막으로 올라가 열려있는 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고쳤어요. 어때요?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원래 문장과. 뭐가 더 나은가요? 선생님은 이 문장도 참 좋아요. 함께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할 때 언급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친구는 길을 따라라는 어구를 과감하게 뺀 거예요. 대단한데요. 길을 따라를 빼도 어색하지 않고 좋잖아요. 의미도 달라지지 않고. 물론 원래 문장이 조금 더 친절하고 구체적인 느낌은 들지만 길을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 보통은 그게 없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앞서도 말했지만 선생님의 문장보다 여러분이 고친 문장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선생님 문장은 번역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번역하면서 원문에 가장 근접한 번역을 하려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원문을 있는 그대로만, 그러니까 번역투가 물씬 나는 그런 문장을 만드는 건 절대 아니고요. 원문의 의미와 어감을 잘 살려서 우리말로 매끄럽게 표현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번역을 하다 보면 원문에 조금 얽매이는 경우도 아주 없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우리말 문장을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생각으로 고쳐보는 거라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뜻이 달라지면 안 되니까 아주 자유로운 건 아니겠지만요. 원래 문장의 뜻 안에서 이렇게 고쳐보는 거죠. 어렵지 않죠? 문장을 고치다 보면 처음엔 한 단어의 위치만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께만, 노인과 청년은 함께 길을 따라 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또 어떤 단어를 유사한 의미의 다른 단어로, 예를 들면 함께를 가치로 바꾼다거나,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다른 단어로 바꾸게 되고, 그러다 또 조금 지나면 단어와 또 그 단어 또는 다른 단어의 위치를 또 함께 바꾸고, 그리고 이 학생처럼 사족이라고 생각하는 이 길을 따라라는 것을 이 학생은 사족이라고 생각한 거니까 별로 필요 없는 말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단어나 어구는 과감하게 빼는 거죠. 그렇게 차근차근히 올라가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바뀌는 거예요. 아마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 더 좋아지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좀 많이 했는데도 그대로인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학생들은 계속해서 더 성장할 수 있기 위해, 그리고 좀 많이 해도 실력이 잘 늘지 않는 학생들은 계속 또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이 교정 학습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문장력과 표현력, 그리고 어휘력과 사고력은 계속 늘어갈 거예요.
기대되죠? 기대가 안 되면 한번 기대해 보세요. 아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의 교정 문장과 똑같이 바꾼 학생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 문장, 노인과 청년은 함께 노인의 오두막으로 올라가 열려있는 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 문장과 똑같이 바꾼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더 좋은 문장을 만든 친구도 있을 거예요. 누가 더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의 폭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 바꿨다, 근데 저 친구는 2개 바꿀 수 있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는 자신감을 갖고 하나씩 생각해 보고 또 하나씩 더 발전해 가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흥미를 느끼면서 재미있게 문장 교정을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주목, 이 문장이에요. 갈고리나 작사를 배에 남겨두면 쓸데없는 유혹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 교재 노인과 바다 26쪽 밑에서 5째 줄부터 4째 줄에 이르는 문장이죠. 이 문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견물생심, 염려, 배려예요. 앞선 수업에서도 말했었지만 이 단어들을 넣어서 글을 써도 좋고 이런 주제나 내용으로 글을 지어도 좋아요. 오늘 주목 이 문장처럼 말이죠. 주어진 키워드들을 보고 이 키워드를 활용해 짧은 글을 지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써보고 이어지는 선생님 설명과 비교해 보세요. 이 문장은 노인이 자신의 어구를 옮겨가면서 했던 생각이에요. 그냥 놓아둘 수도 있지만 빗물을 맞히는 게 좋지도 않고, 또 하나는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유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져가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물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어구를 챙겨서 갖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집으로. 견물생심은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경험은 아마 모두 해봤을 거예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질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것보다 공동체의 질서와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만한 나이가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두가 다 내 마음 같지는 않으니까 노인처럼 미리 방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나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노인과 같은 행동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좀 더 생각해보고 행동하기로 해요. 어떤가요? 내가 쓴 글의 내용과 선생님 설명이 비슷한가요? 주목 이 문장에서 느낄 수 있는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도 생각나는 그대로 편히 써보세요. 그럼 오늘 이하레뷰 논술 알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